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하고 나서 3 내지 4개월로 지나가면서 효과가 확 감소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은 일단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에 접종했을 때의 면역 반응이나 효과, 이상 반응이 어떻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3차 접종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보면 2차 접종 완료한 70일, 길게는 한 100일이나 120일 정도 사이에 접종했었던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현장에서 접종하는 것을 제외하고 연구 자료들은요. 즉 이제 3, 4개월 정도 수준의 평가했었던 연구들이었었고, 그때 접종했을 때 면역 반응이 잘 강화되었고 1, 2차 접종과 비교해 봤을 때 이상 반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자료들을 이미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3개월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것보다 이제 국내에서 더 큰 중요한 이유는 국내 현재 유행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접종 대상인 분들이 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접종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벌써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상태라면 이미 예방 효과는 많이 감소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는 2차 접종이 늦게 되었다면 아직 6개월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면역 반응이 감소되었고 최근에 유행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6개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의 유행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3개월로 단축을 했었는데요. 영국은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오미크론이 주된 유행주가 되어가고 있는 게 이미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면역도를 아주 빠르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3개월로 단축시켰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오미크론이 주된 유행주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의미도 갖게 됩니다. 이미 접종했었던 백신이 시간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했었던 것. 두 번째는 실제 그런 백신의 3차 접종의 연구 결과, 그리고 현재의 역학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위험, 오미크론과 같은 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3차 접종의 간격을 3개월까지 단축시키게 되었었던 배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적어도 한동안 계속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유행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면역력을 획득해야 될 필요성은 아마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3차 접종까지 했을 때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방 효과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가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실제 항체가 또 실제 필드에서 평가되는 예방 효과,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백신이 반복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이 꽤 좋아진다라는 게 과거 백신 접종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사례이거든요. 또 변이에 대한 중화능의 측면에서도 보면 이미 과거의 1차와 2차 접종을 비교해 보면 중화능의 그 갭이 감소하는 게 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3차 접종까지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알겠죠. 여기에 추가로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변이가 등장하여서 문제가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이는 분명히 등장할 것은 맞고, 변이의 일반적인 방향성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적응하기 좋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가 작아지고 바이러스가 증식할 기회를 최대한 줄여준다면 변이가 발생할 위험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떠한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변이가 어느 정도 중환응의 감소나 이러한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4차 접종과 같은 부분에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잘 모릅니다.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다시 접종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1, 2차 접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신 접종의 금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금기라고 이야기하면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또는 지금 이제 3차 접종에 해당이 될 테니까 1차 또는 2차 접종을 했을 때 백신 접종을 그 다음 차수에 동일한 것으로 맞을 수 없는 중증의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의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심근염, 심낭염 같은 게 발생했었던 사례, 또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것이 발생했었던 사례,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3차 접종의 주의나 금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갖고 계신 대부분의 기저질환은 백신 접종의 금기나 주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의 경과가 좋아질 때까지는 어떠한 예방접종이든 미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바로는 2차 접종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이상 반응의 발현율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구든지 이상 반응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스터샷의 백신이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이거든요. 이 백신에서 초기에 알려졌던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다른 백신보다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것이 10만 명당 한 4명 정도의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하고 나서 적어도 30분 정도 접종한 기관에서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심근염, 심낭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가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는 시점에 증상 발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흉통,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